5월 1일 심리 측정 및 평가 1차 시간입니다. 자, 우리 5월 1일이 우리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이 5월 1일 수업이 추후에 보강 날짜로 방학이 한 주 늦춰지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공지를 드렸는데, 학과에서 제가 그렇게 공지 드리고 4월 27일 날 월요일이었죠. 4월 27일 월요일 날 학과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수업은 우리 심상과 1학년, 2학년 학생들 수업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하자라는 그런 공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업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은 25분 영상 3개를 수강하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물론 심리 측정 및 평가도 마찬가지고 발달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5분짜리 수업 영상을 그렇게 수강하시면은 3개를 수강하시면은 출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우리가 지금 25분 영상 1개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또 하나만 들으시고 그만 들으시면은 출석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숙지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 반 대표 선생님한테 우리 여러분들 단톡이 있기 때문에 단톡에 5월 1일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공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뢰도와 타당도, 심리 측정 및 평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이 심리 측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쓰여진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신뢰도와 타당도 내용입니다. 자, 신뢰도를 먼저 볼 텐데,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일시정지를 누르면은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또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지금 제 개인 사무실인데 지금 밖에 줌 온라인 수업 촬영 중이라고 이 표를 안 돌려놔 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막 들어올까봐 그래서 잠깐 돌려놓고 온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신뢰도와 타당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시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이 신뢰도라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타당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신뢰도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일관성 단어, 이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은 신뢰도라는 건 바로 측정의 일관성. 자, 측정이 뭐라고 했죠? 재보는 걸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심상과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 B라는 사람의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C라는 사람의 이 애착 형성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말투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문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뭘 해봐야 됩니까? 이 사람의 자존감을 재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애착 형성 정도를 재봐야 됩니다. 그 말은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자, 신뢰도는 바로 뭐냐면 측정의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란 말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만큼 일관되게, 얼마만큼 이것이
쉽게 말하면 퍼지지 아니하고 분산되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왔느냐, 그 의미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궁 선수가 이 관역판에다가 이 활을 쏘겠죠. 활을 5발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5발을 쏘게 되면은 이 양궁 선수가 쏜 이 활이 날아가서 이제 관역에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이 관역판은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간 만점이 10점입니다. 그리고 9점, 8점에서 1점까지 내려가겠죠. 물론 벗어나면 0점이 되겠지만, 자, 그럼 여기에서 일관성은 바로 뭐냐면은 얼마만큼 일정하게 왔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앙에 10점짜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5발이 다 왔어요. 그러면 일정하게 왔을까 안 왔을까요? 굉장히 일정하게 왔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10점짜리가 아니라 저 옆으로 2점, 3점, 1점 2점짜리에다가 5발이 다 왔다 가정해 봅시다. 이러면 신뢰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것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되 이런 경우에는 부쩍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10점 만점으로 쭉 오는 거는 잘 왔는 거잖아요. 근데 일관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얘는 신뢰도라는 개념은 재했을 때 측정의 일관성, 얼마만큼 일정되게 왔느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일관성에서 비록 10점은 아니다 하더라도 2점에 5발이 쭉 다 들어왔다 하면은 그거는 결국 뭐가 됐냐 하면은 부쩍 일관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신뢰도의 개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놓으시고, 신뢰도는 그래서 무조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일관성이 문제입니다. 맞고 틀리고는요, 정확성과 관련된 거는 그런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관성과 타당도 개념, 물론 타당도는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측정의 일관성, 이것이 신뢰도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비슷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할 경우 내용이 어떻게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이 바로 뭐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뭐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를 하시잖아요. 강의 평가를 하면은 그 강의 평가 질문지가 있겠죠. 그 강의 평가 질문지의 진짜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강의 평가할 때는 우리가 보면은 강의 평가라는 거를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묻잖아요. 포괄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강의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점수를 체크하죠.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어왔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막 체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평가 설문지는 우리가 배우기 전이었으면은 그건 강의 평가 설문지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이제는 더 정확하게 강의 평가 설문지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우리가 배웠잖아요. 서열 수준의 5점 리커트 척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 평가 설문지의 진짜 자기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사회복지 상담학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과 이 심상과도 마찬가지고 유아교육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간호학과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행정학과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과들이 강의를 종강을 하게 되면은 성적을 보기 전에 성적 강의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설문지가 학과마다 다를까요? 아니면 학과마다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에서 한 학생이 나는 어떤 A라는 과목을 듣고 나 이 과목은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강의 평가를 하면은 10점 만점에 몇 점에 가까울 거예요? 0점에 가깝겠죠. 2점, 3점, 4점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 심상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상과에서 예를 들어서 나 A라는 과목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요, 강의 평가를 하면은 10점 만점이라면은 점수가 또
보통 2점, 3점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간호학과에서도 지금 설문지가 다 똑같으니까 간호학과에서도 자기들이 들은 과목 그 학과 과목이 나 이 과목 오늘 이번에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면은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점수가 2점, 4점, 4점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설문지고 똑같이 자기 학과 과목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심상과와 사회복지 상담학과는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간호학과는 예를 들어서 나는 불만이라면서 체크했지만 점수가 막 8.9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말은 이 강의평가 설문지는 어떻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를 작성해가지고 즉 도구가 되잖아요. 그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얼마만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그것이 나오느냐, 그것이 신뢰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점 만점에 자존감 검사 그것도 척도지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하면은 100점보다는 우리 흔히 말하는 100점에서 자꾸 멀어지겠죠. 점수가 총합 점수가.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 4명이 예를 들어서 설문지에 참여했는데 한 명은 설문지가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낮게 나와서 뭐 45점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또 자존감이 38점이 나왔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75점이 나오고 네 번째 사람은 뭐 88점이 나왔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4명은 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점수는 왜 이렇게 나와버렸을까요? 이거는 이 설문지가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설문지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는 설문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하기 전에 이 설문지에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설문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 애착 형성 심리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존감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IQ 검사나 아니면은 뭐 만족도 검사나 뭐 이런 거, 뭐 이용 후기 검사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신뢰도라는 개념은 측정과 관련된 일관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신뢰도의 개념을 베이스로 그럼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어떻게 해봐야 돼요? 이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검사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검사 재검사법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 반분법 프린트본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이 우리가 내적 일관성 측정법이라고 있어요. 이 크롬바 알파 점수를 보는 건데 이거랑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안 비교법 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4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90% 이상 쓰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세 번째 나오는 이 내적 일관성 측정법 크롬바 알파 점수 보는 거예요. 이게 90%도 아닐 겁니다.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이걸 쓴다 보시면 돼요.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굳이 비율을 들자면은 왜 그걸 많이 쓰냐면은 지금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 내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크롬바 알파 점수가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계산 다 해줍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정확해요. 계산은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거의 뭐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뭐 치킨을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BBQ나 아니면 뭐 지코바나 이런 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뭐 KFC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사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뭐 배달해도 되고. 그런데 굳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시장에 가서 생닭을 사와가지고 쪼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튀김가루 입혀가지고 튀겨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비율은 굉장히 낮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치킨을 먹으려고 병아리부터 사가지고 닭을 키워가지고 닭을 잡아가지고 털을 뽑고 손질한 다음에 튀김가루 묻혀서 튀겨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 평가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검사 재검사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측정법, 그리고 대안비교법. 이 4가지 중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적 일관성 측정법 이거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수업이니까 4가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사 재검사법입니다. 자, 검사 재검사법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문제 그대로입니다. 검사를 했는 걸 어떻게 할까요? 또 검사하는 겁니다. 자, 테스트 한 다음에 뭐 하는 거 또 테스트 했다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문제 그대로입니다.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 몇 번을 한 걸까요? 2번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하나의 척도를 어떻게 이 설문지를 가지고 하나의 척도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한 뒤에 그것을 비교하는 거. 결국엔 몇 번을 했단 말일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2번 이상 했단 말이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있는 이제 20명의 학생들에게 수학 시험을 치는 거예요. 5월 1일 날 수학 시험 20문제를 시험지를 5월 1일 날 시험을 쳤어요. 그럼 한번 테스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고 나서 5월 10일 날 이 시험지를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럼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그러면은 이게 검사 재검사법. 5월 1일 날 수학 시험지를 쳤고 그 시험지를 다시 5월 10일 시험 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5월 1일 날 시험을 잘 친 아이들은 5월 10일 날 또 그 시험지를 치면은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당연히 5월 1일 시험 잘 친 친구들은 잘 치겠죠. 5월 1일 날 수학 시험을 못 쳤는 친구들은요, 5월 10일도 못 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런데 이 검사 재검사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장점부터 보면은 정말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단점이 바로 뭐냐면은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검사 효과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5월 1일 날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5월 10일 날 똑같은 시험을 또 쳐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번 쳤던 시험지는 잘 칠 가능성이 높을까요? 더 못 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번 했는 걸 또 하기 때문에 검사 효과, 다른 말로 하면 시험 효과 또는 성장한 성숙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시험 치고 나서 보통 정도 시험 쳤는 애들은 똑같은 시험을 또 치면요,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실력은 그대로인데 한번 했는 걸 또 했기 때문에 검사 효과가, 즉 시험 효과가 발생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이 아이의 뭐예요? 원래 수학 성적 능력이 향상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걸 또 옛날에 많이 활용했던 거는 정말 간단하고 절차가 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5월 1일 시험 잘 쳤는 애들은 똑같은 시험지를 5월 10일 쳐도 또 잘 치거든요. 그리고 진짜 5월 1일 못 쳤는 애들은 5월 10일 한번 쳤는 걸 치더라도 잘은 칠 수 있겠지만 5월 1일보다는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만큼 잘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검사 재검사법은 시행하기가 너무 편하고 간단하고 굉장히 절차가 편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했다는 거, 예전에는. 하지만 이는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단점이 있었다. 일단 검사 재검사법의 문제는 일단 이해는 되시겠죠.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분법입니다. 자, 이 내용은 더 간단해요.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반분법은, 자, 하나의 척도를 뭘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반분법을 보시면은 하나의 척도, 즉 하나의 설문지를, 하나의 검사지를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눴다 했어요. 둘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동일한 대상에 동시에 측정을 실시한 후에
각각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전 수학 시험 문제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문제 시험지를 10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원래 하나였던 이거를 몇 개로? 두 개의 별도 측정으로 보이게끔. 그래서 수학 시험지가 원래 하나였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이거를 10문제씩 나누니까 두 개의 시험지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반분, 말 그대로 나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제일 장점이 바로 뭐냐면 뭐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검사 재검사법에서 단점이었던 요거. 그렇죠. 요게를 예방할 수 있겠죠. 검사 효과를. 왜? 1번부터 10번까지는 풀어봤는데 11번부터 20번은 똑같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요. 자, 근데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뭐예요? 자, 원래 나눴던 문항이 뭐예요? 일단 적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가 20문제니까 10문제씩 나누는 건 되지만 수학 문제가 5문제였다면요. 이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안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나눴죠. 11번부터 20번까지 또 나눴죠. 이것들이 뭐예요? 진짜 두 개가 동등할 만큼 수준이 같은 문제인지 그에 대한 또 뭐예요?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걸 일단 잘 기억. 요게 어쨌든 간에 반분법은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적 일관성 측정법입니다. 요거는 바로 우리가 뭐냐면요. 밑에 보세요. 이 컴퓨터가 해주는 건데 요 밑에 두 번째 크롬바 알파 계수 점수가 몇 점에서 갔냐면은 0점부터 1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0점부터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0은 생략하고 0.99까지가 만점입니다. 그걸 100분위로 하면은 99.99에 곱하기 100 하면요. 100분위로 하니까 99%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크롬바 이 대문자 C를 쓰고요. 그리고 알파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알파 있잖아요. 이 표시를 쓴 다음에 이 우리가 표시할 때 논문에는 크롬바 알파 점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상 0.75 즉 100명 중에 75명이 일관되게 해줘야지만 이건 설문지는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0.7 연구마다 조금 상이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0.75 이하면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 설문지는 사용하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 0.95 이상은 또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것도 이거는 신비화가 가입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0.85, 80, 85 사이가 가장 신뢰도가 우리가 좀 베스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은 생략한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6 그러면은 0.86 이게 뭐냐면 크롬바 알파 점수 0.86 이 말은 이 척도 설문지는 86%의 이 100분이라고 하거든요. 곱하기 100에서 86%의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설문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를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 강의실에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 신뢰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일관성 측정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대안비교법입니다. 자, 이 대안비교법은 설명 보시면 다른 두 개의 척도를 동일 대상에 동시에 사용하는 거. 자, 우리 아까 전에 이 반분법은 하나의 척도를 반틈 갈라서 썼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수학시험이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수학시험지 A, B 두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두 개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첫째, 시험 효과, 검사 효과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겠죠? 왜요? 한번 쳤던 문제를 5월 1일 A라는 시험을 치고 5월 10일 날 B라는 시험지를 다시 치거든요. 이거는 반분법은 원래 시험지를 나눠서 했는 거고 검사 재검사법은 원래 시험지를 또 쳤는 거고 대안비교법은 서로 어떻게 다른 시험지를 지금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뭐냐면은 이게 반분법 내용과 비슷한데 진짜 똑같은 시험지 두 시험지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반 자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두 개 시험지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두 개 시험지가 결국 뭐예요? 진짜 동일하게 똑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동일한 시험지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신뢰도라는 거는 측정에 재보는 거에 대한 일관성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신뢰도를 검사하는 방법은 총 4가지. 검사, 재검사법, 해내걸 또 한번 하는 거, 그리고 반분법, 있는 걸 반점 잘라서 쓰는 거, 그리고 내적 일관성 측정법, 크롬바 알파 점수 보는 이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 그리고 대안비교법, 처음부터 이 시험지를 2개를 갖고 와서 하는 거. 각각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차시 수업이고 2차시 시간에는 이 측정의 타당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